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나오니까 우리 시장이 참 빨간불을 또 켜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주말인 게 아쉬울 정도였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기둥이 좀 듬뿍듬뿍 열렸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 시장에서도 아직은 나는 좀 개운치가 않다. 내 계좌는 아직도 좀 손실이 조금 더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즘에 상승의 남자라고 불리시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동이동이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시장에서 수익이 진짜 많이 나요. 이 생방송에서 공략하신 종목들도 다 대부분의 두 자릿수 수익을 또 켜줬던 부분이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출연하시고 딱 거진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빠진 거를 다 메꾸고 나서도 충분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침체가 왔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 4배 법칙이다.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다, 뭐 고용이 안 좋다라는 말들로 겁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원래 시장이 빠질 때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로 겁을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하반기를 조금 이제 속도감은 느리지만 항상 상승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변동성은 사실 금리 인하 전,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천천히 우상향 기조를 띄울 수 있다라고 좀 명심하시면서 좀 빠질 때마다 좋은 종목들 아니면 그 섹터 내에 있는 대장주들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제가 뭐 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구매하신 분들, 이제 매수 가격을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 믿고 함께 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보너스 종목이 나가는 건가요, 전문가님?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나요?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 다 약속이다도 한 듯이 싫다 혹은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생방송 들어가 보면 또 말은 달라지는 거니까요.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금요일에, 그러니까 주말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오늘 상승장이 나왔고요. 우리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요. 다음 주 당장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는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히든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 주식의 봄 히든 종목, 오늘의 봄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명확한 타점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시태그로 어떤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쪽 가지고 오셨는데 전문가님, 미국 대선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걸 보면 항상 뉴스들이 쏟아지는 섹터 내에서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대선도 토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다음 주면 전당대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시가 베팅 테마로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는 화장품 쪽이 많이 눌려서 자리가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진입하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화장품 주들은 사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뭐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미국 쪽으로 실적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성장주로 이제 엮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스윙 테마 화장품 주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11월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좀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화나도 있을 거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총기 업종이라든지 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정유주 이런 쪽은 사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회복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네요. 네. 지지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미국 증시에서 움직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 대선의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도 과연 어떠한 또 대장주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웃고 네. 우는 사실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고 투심 자체가 사실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미국 화장품에 관련해서 소매 네. 업체를 이제 매매를 했다,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하나의 훈풍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럴 거면 왜 떨어졌니?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왜 떨어졌냐라고 이렇게 좀 앙칼지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증시는 그럼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의 증시는 봄입니다. 봄. 오늘의 네. 증시는 오랜만에 봄으로 가지고 네, 오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봄이 올 수 있게요. 종목 선물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좀 겁이 나기 마련인데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또 이러한 기분 좋음을 좀 느끼실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양지수 굉장히 빨간불로 특히나 수급은 그동안 좀 관망세가 짙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모두 21선 회복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불식시키면서 그러한 훈풍 같이 불러일으켰던 상황이었고요. 엔비디아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라든지 오늘 뭐 전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오후장 들어서면 엠폭스라든지 코로나19 관련주들까지 오름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도 제발 이러한 좀 기조가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의 지수에 걸맞게 내 계좌에도 빨간불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 바꿔서 지금 또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급등주 그러니까 우리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왜 고민해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 다음 주에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하나 정도는 하나 네. 짚고 넘어가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 주는 조금 이제 네.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전문가님 덕에 지금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한 좀 마음가짐과 그러한 또 네. 정말 희망에 관련해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좀 느껴보고자 네. 그런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단기 전략으로 보너스 종목 다음 주에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리 옮겼으니까요. 네. 인사 짧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그래도 하락을 딛고 보통 절반 정도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힘이 붙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르죠. 거의 그냥 나스닥 따라서 나스닥도 똑같이 개파락해서 떨어진 부분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졌던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반대 매매 플러스 반대 매매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속도가 붙은 거고, 그리고 요즘 퀀트, 그러니까 수치로 인해서 하는 이제 기관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3회 법칙이다,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좀 매도세가 강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는데 바로 대응을 바로 한 게 이제 금리 조절을 하겠다, 올리지 않고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플러스로 여기서 풋옵션, 지수가 내려갔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개인들이, 원래는 뭐 거래대금이 10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날에는 풋옵션 거래대금이 뭐 1000억대에서 많게는 2000억대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포모로 인해서, 왜 포모가 왔냐? 내 종목은 떨어지고 지수는 떨어져. 그러면 좀 주식이나 파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좀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포모, 그러니까 포모로 인해서 과하게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익을 주진 않아요. 수익을 주지는 않고 항상 이렇게 다시 반등이 세게 오거나, 그리고 풋옵션 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지금 맞이한 상태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게 다 레버리지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레버리지, 남의 돈을 끌어 쓰거나 뭐 레버리지를 썼을 때에는 이렇게 무너지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매집이 잘 돼 있고 모멘텀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그냥 좀 천천히 좀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에 9만 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5만 원까지 갔더라 하더라도 별로 마이너스가, 레버리지 쓰신 분들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별로 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0%만 돼도 깡통이 되거나 마이너스 13%만 돼도 깡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급하게만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올 때 사이클을 겪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좋은 또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하반기에 뭐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다음 주부터 또 실업 이제 지표와 또 다다음 주 9월달 초는 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 보시고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볼만한 지표들이 있으니까 네. 확인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분과 저희가 함께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수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생방송의 공략주, 오늘 무려 3가지를 가지고 오셨죠.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우선 SK하이닉스, 오늘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8%의 수익입니다. 지금 청산하셨고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근데 분명히 아마 다 청산하신 거 아닐 겁니다. 8%권의 수익 가져가셨고, 우리바이오 이거 마리화나 관련으로 우리가 엮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 그리고 41%의 수익 상승 또 이제 챙겨가셨고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으로 8%의 상승 모멘텀 우리가 가져가셨습니다. SG 재건이라는 모멘텀으로 가지고 오셨으면서 명확하게 24%, 15%의 상승 안겨다 드렸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도 24%의 상승, S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 당일 우리가 상승으로 7%,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재건 관련주로 1거래일 만에 30%, 진성 TC도 당일 4%,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1거래일 만에 지금 6%, 그리고 정말 오래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1%권의 상승 챙겨가셨습니다. 수익이 너무 많아서 수익률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생방송 공략주만 잘 눈여겨보시더라도요, 충분하게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충분하게 우리가 상승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끼가 있는 종목 발굴해 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하나 더 있죠.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팍스 통신망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음 주에 단기 전략으로 보너스 종목 하나 더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전략까지 당연히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현 시장에서 기왕이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수익 꼭 확보해 가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까지 봤으니까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SK 하이닉스. 이 얘기를 사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HBM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올해 2분기 지금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나홀로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여태껏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블랙 먼데이 이후에 하락을 좀 만회를 하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보통 이렇게 고점을 쓰고 나서 이렇게 시총이 높은 대형주들이 무너지면 못 올라올 것 같지만 지금은 차트를 못 보여드리지만 LG 에너지솔루션도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내려왔다가 다시 고가권을 가서 쌍봉 느낌을 그리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상장한 하이브 관련주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반토막 났지만 결국에 거기 부분을 또 넘겨주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시총이 커요. 시총이 큰데 충분히 올라간 여력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도 항상 요즘에 그리고 섹터 내에서 대장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SK 하이닉스가 이 구간에서 그냥 좀 시간만 들여준다라고 하면 저절로 하루에 2%에서 3%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고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어쨌든 V자로 올라왔죠. V자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코로나 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많이 보여준 상태에서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SI. 근데 RSI가 뭐냐면 매도를 많이 했거나 매수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거래량처럼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 구간 색칠이 돼요. 색칠이 되는 구간이 과매수 구간. 밑으로 빠지는 구간은 밑으로 빠지는 구간도 색칠되면서 과매도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통 RSI 지표상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평균적으로 한 7, 8개월 정도는 이 구간을 끌고 와주는 기간을 가지고 왔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RSI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과매수 구간은 살짝 들어왔거든요. 살짝.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쪽이 사실 수출 데이터가 25년도까지도 좋을 예정이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공장 스케줄이 TSMC나 뭐 이런 쪽이 25년도, 26년도까지도 가득가득 차 있고 그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같이 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20만 원 초반대까지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서 방향성은 살짝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 우상향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근데 8월 28일이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넘게 남았는데 그 전에 여기 매물대 고점 매물대까지 오면은 여기가 22만 원 살짝 미치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한 번 정도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냐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수익 중인데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만 원 살짝 밑에 21만 원 살짝 위에 뭐 21만 3천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익 보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거기 라인이 딱 여기 헤드앤숄더 어깨 라인이거든요. 헤드앤숄더 어깨 라인. 그래서 그 정도쯤에서는 너무 물량을 이제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관망하시다가 혹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서 다시 조정이 오면 다시 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도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면은 왜냐면 여파가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무조건 이 질문을 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AI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뭐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사실 명확한 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 고점에서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요즘에 뭐 신저가 간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 추세 상승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신용이 2.04%였습니다. 4%였고 지금 신용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6%인가 7% 이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신용이 단번에 늘었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중간중간 내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팔았어요. 팔아서 41% 정도의 수익을 어쨌든 이 정도 기간이면 단기간이죠.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드렸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산 다음에 이 구간에서 또 5% 정도 수익을 또 내드렸거든요. 5% 정도. 그럼 세 번이네요. 네. 8%, 41%, 5%.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15%. 사실 네. 비중 얘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중이 보통 5%에서 2.5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이 들어가요. 네, 제가 좀 네. 이렇게 확신이 서는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중을 좀 많이 드린 편인데 이렇게 비중을 확신이 드는 종목은 좀 세게 드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확신이 드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면 팍스 공유 커뮤니티 같은 통신망 같은 데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박스 것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마리화나 관련주로 얘기가 나올 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주인데 코로나 관련주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시세가 나오고 다른 뭐 슈마시스 랩지노믹스 나올 때 휴가철 지나고 파리 올림픽 끝나고 나면 확진자가 또 늘 거다. 그러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주는 사실 공략을 안 하고 있던 편이라서 그냥 미국 대선 쪽만 하더라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나노엔텍도 당일날 이때 추세 전환된 자리에서 당일날 8% 정도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고 뭐 SG 같은 경우도 수익을 2번 정도 드렸죠. 근데 이 24.73% 수익을 드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수익을 잡아서 여기 구간을 수익을 드린 거예요. 수익을 드리고 나서 약 한 50% 정도 더 올라갔어. 50% 정도. 아깝겠다. 네. 네, 맞습니다. 50% 정도 더 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차트 해석도 이런 걸로 통해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팍스 통신망에서 네,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후로 또 5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네. 24%도 사실 워낙에 많은 상승인데 그것도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들어갈 거면 우리가 한 40%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들어가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두 번을 나눠서 드렸을까요? 이 SG 같은 경우에도 15% 그리고 24%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최고점에서 파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올랐을 때 파는 그런 전략까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도 이렇게 수익률표 보시면 생방송 공략주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플러스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아니고요. 요새는 중장기 잘 안 통합니다. 단기 전략으로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저희가 하나 더 플러스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총 4가지의 선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금은 또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진입해서 저희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알짜배기로 저희가 추격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시간 25분 남짓 남았네요. QR 스캐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또 다음 주에 당장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쪽으로 미국 대선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네. 지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미국의 이제 6월 기준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시중에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총 21조 달러, 그러니까 1년 3개월 내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돈 풀기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네. 고금리 시대에서도 소비가 떨어지지 않는 거에 사실 그만큼의 배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기저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회복이 더딘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어디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들고 나온 이 미국 대선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뭐 우리바이오나 SG나 이런 것처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걸 들고 온 거고. 어머, 그래요? 네, 사실 네. 해리스나 이제 민주당 대통령 쪽 이제 관련주들은 뭐 풍력 발전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사실 이런 쪽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너무 좋죠. 2차 전지도 너무 좋고, 왜냐면 IRA법이 폐기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보셔도 되는데 완전 다 수혜주죠. 수혜주인데 테마를 이룬 이런 쪽들이 워낙 단기적으로 요즘 코로나 테마주들도 뭐 테마 타고 나니까 저점 대비해서 막 2배 오르는 건 기본이고 셀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800%까지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온 거고 8월 19일부터 이제 22일에 다음 주죠.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전 대통령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나와서 또 연설을 해주는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일정이 있으면 사실 재료 소멸보다는 요즘에는 재료 소멸, 재료 뭐 이런 확인이 그 뉴스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뉴스적으로 많이 나오면 재료가 계속 되는 거고, 뭐 화장품 주들 올라갈 때 화장품 뉴스들 계속 나왔잖아요. 실적 아니면 구리 관련주들 계속 뭐 구리 가격이나 뭐 이렇게 뭐 미국에서 구리 쪽 뭐 한다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뉴스가 나올 만하죠. 너무 많이 나올 만한 이슈고 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9월 대선 후보 토론도 있고 10월 달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또 잡혔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 대해서 정책에 많이 오고 가고 할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빙의 지지율도 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죠. 확정적인 거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은 불안감이 없잖아요. 불안감이 없었을 때는 사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불안감이 있었을 때,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들 때 상승이 더 커지는 와중인데 지금 박빙이라는 지지율 때문에 이거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가끔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5일에 있습니다. 5일에 있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로, 비트코인 관련주로 갤럭시 아마니아 트리도 사실 이때 꼬리 달고 내려온 음봉 뜰 때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분석해드린 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추세 전환되는 자리에서 여기서 갭을 떠서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뭔가 더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갤럭시 아마니아 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추세 전환이 되는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상한가 갔다가 한 60% 가량 이상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테마주들이 시세가 강하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바이오는 사실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드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가 또 추세 전환되는 자리에서 상한가 간 거거든요. 상한가 가고 나서 현재까지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신용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신용이 늘고 나서도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조금은 신용이 늘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팠다가 V자로 팠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내고 나왔으니까 일단 관망에 지금 저는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자리는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쁘기는 한데 지금 여기 저점을 안 깨지고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올렸거든요. 올린 상태가 21선 딱 저항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시초가 베팅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성 자유 쪽은 원래 해리스만 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쪽에서도 이런 쪽은 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뭐 내용으로
지금 뭐 정책 고문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을 교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약품도 시초가 베팅으로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SY스텍 재건 관련주는 사실 요번에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매집이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 전쟁이 또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중동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상을 좀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를 점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좀 대립각을 좀 더 키워주고 있어서 재건 관련주들이 눌릴 수는 있지만 재건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죠.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지금만 터진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터진 게 많아서 재건이 실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장 전에 뜰 수도 있고 장 중간에 아니면 장 이제 마감하고 나서 뜰 수도 있는데 언제 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뜨고 나면은 진짜 한 무조건 관련주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한 두세 개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쪽이 또 재건 섹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수혜주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해리스의 이제 마리화나 쪽으로 우리바이오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여성 자유라고 네. 해리스 이제 현대약품 뭐 이제 네. SY 스틸텍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대선 전까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좀 힘이 강력한 녀석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점도 함께 드릴 겁니다. 바로 저희가 힌트 들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네. 해리스 관련주인데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아서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뭐 바이오 신약 개발, 의약품 원료 생산 이거는 사실 일본 지진이 난다라고 하면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기는 한데 현재는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는. 근데 마리아나 관련주로 인해서 제가 들고 온 거고 요즘에는 섹터 내에서 대장이 계속 대장이 아니고 얘가 대장이었다가 또 저게 얘가 대장이었다가. 대장이었다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주는 뭐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도 있죠. 근데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인가 아마 전환사채 물량이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 관련주들, 뭐 국내 대선 관련주들도 생각해보면 원자력 관련주들도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도 눌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마리아나 관련주는 저점 대비해서 요즘에 딱 8월 5일 월요일에 저점 찍고 나서 저점 대비 일단 기본적으로 15% 이상은 다 올랐어요. 15% 이상 올랐고 많이 오른 것들은 거의 60% 가량 오르고 있는 와중인데 이 종목은 사실 여기가 블랙 먼데이 저점입니다. 저점도 신저점을 찍고 나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서 저점을 찍고 나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때 빠졌다가 빠진 만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상승은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고점에서 연결되는 선이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죠. 장기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단기 추세는 여기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됐는데 장기 추세도 한번 뚫었어요. 뚫고 나서 빠지고 나면 보통 힘이 없는 주식들은 여기 장기 추세에 맞고 내려가고 장기 추세에 맞고 다시 내려가고 장기 추세에 맞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그려주는데 여기 저항받고 내려가는 흐름을 그려주는데 이 종목은 이 추세를 뚫고 나서 지금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224일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전당대회를 맞습니다. 전당대회를 맞는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지를 잘 받아줬잖아요. 여기 224일선을. 근데 추세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로 다른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생각보다 덜 올라왔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아직 안 올랐군요. 네, 아직 안 올랐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딱 여기서 꼬리를 달고 또 시초가에 떠서 음봉으로 꼬리를 달아서 여기 매물대를 한번 먹어줬어요. 먹어준 상태에서 그리고 이 종목이 3등주였어요. 3등주다 보니까
관심이 마리아나 관련주 중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대장주로 우리바이오가 있는데 신용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오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워낙 주가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환사채 같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대장주로는 얘가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네.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고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명도 팍스통신망에서 같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써가지고 아예 우리가 숟가락으로 그냥 드시기만 하실 수 있게 떠먹여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시가 베팅을 해도 충분하게 무난한 그러한 종목으로 저희가 아직 상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타점을 얘기해 드렸는데 못 봤다. 그리고 무슨 종목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줬지만 거기에 따른 더욱더 정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어련히 알아서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김도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방송에서 이렇게 공략하신 종목들이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종목 선물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8%,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1%, 최대 41%입니다. 각각 다르게 들어갔지만 참 좋은 상승 내주셨죠. 나노엔텍, SG, 신성 ST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생방송 공략주 저희가 하나 선사해 드렸고요. 플러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 다음 주에 저희가 당장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하나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전략 당연히 저희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12분 남짓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단기 스윙 쪽으로 화장품 쪽 가지고 오셨는데 이쪽 네.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끄는 이 네. 기업에서 애플을 팔고 네. 지금 울타 뷰티라고 해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네. 이걸 지금 69만여 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왜 화장품주를 샀을까?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네.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제가 눈에 띄게 좀 확인을 했던 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2분기 이후에 주식 투자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와중에도 단행한 투자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좀 저가 매수세 그 네. 앞으로의 상승의 여력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은 저는 좀 많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번에 화장품주들 랠리를 펼칠 때 네. 들어왔던 거래량이 거의 모든 화장품 종목들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현금을 들고 있지만 주식을 늘리는 이유는 항상 현금만 100%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혹시나 이번에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이번에 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던 걸로 나중에 물을 태우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화장품 섹터라고 워런 버핏도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원래 기초 화장품만 좀 많이 쓰고 화장품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쇼폼 등으로 그다음에 SNS, 틱톡, 인스타 이런 걸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화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용이 증가가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계 워낙 미국에서 지금 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용기기 쪽도 많이 팔리긴 하잖아요. 근데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도 가성비도 좋으니까 국내 증시에 있는 관련주들도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고점 대비 과한 하락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하락을 했죠. 하고 나서 지금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거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 스윙이나 뭐 스윙으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자리로 보고 있고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들고 있는데 현금을 더 비중을 추가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화장품 쪽 섹터는 충분히 비중 추가 의견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메리트가 너무 좋죠. 근데 중국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뭐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향 매출 쪽으로 워낙 안 좋은 바닥이다 보니까 바닥을 지나면 뭐예요? 결국에 바닥을 찍으면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중국 바닥이다 했던 게 작년부터 사실 중국 쪽 화장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3월달, 4월달도 중국이 이제 바닥이다. 중국은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 때까지 바닥을 찍어줬어요. 바닥을 찍어줘서 이제 슬슬 바닥권이지 않을까. 상승을 할 이제 모멘텀으로 중국도 상승 이제 모멘텀을 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섹터가 일단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면 대장을 봐야 되죠. 근데 실리콘2가 완전 지금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는 전혀 죽은 섹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장이 이렇게 건재하면 밑에 있는 소부장 애들은 대장이 횡보를 할 때 또 자기들 이제 뉴스를 띄우거나 모멘텀이 맞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거의 점상까지 갔다가 신고가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다가 오늘 종가 마감도 거의 뭐 사실 고점이에요. 고점. 완전 고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 쪽 섹터 여전히 수급도 좋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괜찮은 종목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화장품은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간 어떻게 보면 상승에 좀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화장품이 사실 피크아웃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다시 주도주의 기환이 아닐까. 저는 또 이러한 또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요. 네. 어느 정도 그간 많이 눌렸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그러한 또 종목이 분명히 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볼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익의 극대화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바로 저희가 힌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실적이 예상치긴 하지만 실적이 증가가 되고 24년도 말에는 결국에는 영업이익은 거의 100% 이상 뛰어요. 100% 이상 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얼타뷰티로 요번에 워런 버핏으로 인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마녀 공장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고 스킨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 업체가 들어가 있는 지금 종목 중에 그래요? 하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를 보세요. 앞에서 추세 전환은 진작에 끝났어요. 추세 전환은 진작에 끝났고 기간 조정을 이만큼이나 많이 받은 거죠. 이만큼이나 많이 받았는데 거래량 보시면 여기서 많이 터지고 여기서 터진 자리가 추세 전환을 알리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많이 터지고 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요번에 화장품 주들로 오를 때 시세가 그래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꽤나 많이 나왔고 뭐 저점 대비해서 뭐 300% 가량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화장품 주들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사실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고점 시그널이라고 하면 쌍봉이 나오거나 헤드앤숄더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종목이 살짝 헤드앤숄더는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걸로는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진짜 조그마한 그림이라서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나 쌍봉을 안 그리는 고점은 장기 박스권 고점을 많이 가져가요. 네. 가져가다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흐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고점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추세를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추세가 딱 오늘 이제 시세가 발생하면서 추세가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세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다음번 상승의 이제 저항 라인은 11,000원까지는 저항 라인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화장품 쪽에서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얼타뷰티에 입점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월마트에도
이제 입점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네, 저가형 화장품으로 매출을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 요즘에 초딩들이 다이소 초등학생들이 다이소나 네, 마라탕이나 뭐 이런 데 진짜 많거든요. 네. 올리브영 이런데. 그래서 매출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랑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한창 이 기업의 아이라이너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이소까지 입점하면서 신규 유통 채널 확대에 좀 힘을 쓰고 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게 2분기에 실적도 좋았단 말이죠. 특히나 자회사의 ODM 주문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주 눌렸을 때 같이 눌렸기 때문에 다시금 또 우리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못 봤다,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저희가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대로만 가면 되느냐 아니면 장중에 어느 쪽의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거기에 따른 확실한 책임감 있게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말씀 안 드렸으니까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요. 이 종목의 명확한 전략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의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짧게 제가 지금 왜 이 생방송의 공약주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SK하이닉스부터 우리바이오, 나노엔텍, 신성 ST까지 모든 종목들이 생방송 도중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확실한 전략까지 세워드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두 가지의 선물 지금 벌써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오늘 함께 해주신다면요. 오늘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이 한해서 다음 주에 당장 저희가 단기 전략으로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앞으로의 상승 같이 해낼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방송 시간 고작 3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또 시그니처 오늘의 봄 네. 종목으로 바로 저희가 힌트 들어가 볼게요. 네. 역시나. 네. 네. 왜냐면 일정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근데 거기서 메디케어를 밀고 있죠. 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 붐이라고 뭐 메디케어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주가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연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9월, 10월 토론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만큼 상승을 보여줬다. 그럼 끼가 있다라는 얘기죠. 끼가 있다라는 얘기는 한 번 오를 때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추세를 그려왔는데 가파른 추세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올라왔습니다. 네, 완만한 추세도 저항을 맞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완만한 추세, 가파른 추세에서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 중인데 이 종목이 왜 또 메리트가 있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의료 AI 관련 주들도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수혜주인데 전혀 수혜를 못 받았고 시세도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쯤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반등 한번 시원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뭐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인성정보나 뭐 이런 관련주들이 뭐 GH 신소재, 메가 ICS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오를 때 의료 AI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전혀 시세가 나오질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조금만 이제 시장에서 관심만 갖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트리거가 나오면 시초가부터 조금 갭을 떠주면서 시작을 하죠. 뭐 예를 들면 4에서 6% 정도 이 정도에서만 떠주고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료 AI는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아직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메디케어랑 연관이 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된 종목을 조금 자세히 좀 스윙 관점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몇 글자예요, 저봉아님?
두 글자입니다. 아, 두 글자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고 지금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그리고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